운동만 했다고? 언니라고 불렀던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남편이 너만 만난 줄 알아? 모텔 앞에서 그녀의 뺨을 후려친 순간 3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렸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 너머로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60살의 나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 단조로웠습니다. 미자야,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차려놓지 말고 너 먼저 먹어. 남편 석호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이런 전화는 일상이 되었어요. 석호 씨가 은퇴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후부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 운동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석호 씨는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마트 다녀올 때도 꼭 챙겨갔습니다. 게다가 항상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고 비밀번호도 바꿔 놓았어요. 예전엔 서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안 때문이라며 바꿔버린 거죠. 외출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던 동호회가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날도 많아졌고 술 냄새도 심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외모 변화였어요. 젊었을 때도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젤을 바르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 새 것으로 바꿨어요.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던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수진이는 이제 미국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계가 8시를 가리켰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상기된 얼굴. 운동을 열심히 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요. 내 말에 그는 대답 대신 피곤하다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아침부터 준비해둔 반찬들.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석호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손에는 또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석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밥을 먹던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평범한 날들이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웃음도 오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석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당신,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석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자야, 너 미쳤니? 이게 무슨 의처증이야? 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답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요즘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은퇴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의심을 하니 기분이 나쁘네. 그 말을 끝으로 석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오해를 한 걸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호 씨는 내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나의 외로움과 의심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석호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자야, 오늘 동호회 모임에 같이 가자.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내 손이 잠시 멈췄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일일까? 네, 갑자기 왜요? 당신이 의심하니까 직접 보여주려고. 내가 혼자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지만 한편으론 내게 증명하려는 듯한 자신감도 느껴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내 의심이 정말 오해였을지도 모르니까요. 배드민턴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석호 씨, 오늘은 부인도 오셨네요? 다른 회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석호 씨는 평소와 달리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네, 오늘은 제 아내가 같이 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자리에 앉자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사장님 부인이세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길이 지나치게 친근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부인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그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석호 씨가 나를 자랑했다고? 집에서는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는데 여기서는 자랑을 한다고?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어요. 언니, 음료수 드실래요? 와, 언니 피부 정말 좋으시네요.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친절함에 나는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하지만 여자들이 나에게 다정한 것과 석호 씨의 이상한 행동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석호 씨가 한 여성과 농구장, 구석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게 인사하러 오지 않았던 여자예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였고 거리도 유독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석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때? 좋은 사람들이지? 앞으로 의심하지 마. 그는 마치 큰 증거라도 보여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 것들이 더 많은 의문을 남겼어요. 하지만 석호 씨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더욱 꽁꽁 숨기고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늘 딴 생각을 하는 듯했고 나와 대화할 때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아무거나. 내일 병원 같이 갈까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바빠. 혼자 가.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한 달 만에 살이 5kg이나 빠졌더라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친구들이 볼까봐 화장도 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미자야, 너 많이 말랐네? 무슨 일 있어? 동네 친구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그래. 다이어트는 무슨, 너 원래도 말랐는데. 혹시 석호 씨 때문에 고민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남편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35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감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석호 씨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여보,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내 물음에 석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어요. 향수? 무슨 향수? 식당에서 나는 냄새겠지. 식당에서 이런 여자 향수 냄새가 나요? 그 순간 석호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진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또 시작이야? 정신병원 가봐. 석호 씨는 짜증을 내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내가 미친 건가? 정말 의처증인 건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내 남편이 35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나는 조용히 석호 씨의 자켓을 살펴봤어요. 주머니에서 생소한 식당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2명 몫의 비싼 저녁 식사, 그리고 석호 씨가 좋아하지도 않는 와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5kg이 더 빠져서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얼굴,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빛. 친구들이 볼 때마다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 속에 살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가게 문을 열자 작은 종이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는 내가 들어서자 약간 놀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곳에 나이 든 여자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 봐요.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어색했어요. 남편을 미행해 달라니.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어떤 의심이 있으시길래? 김 실장은 자리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앉아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핸드폰 숨기기, 외모 변화, 늦은 귀가, 향수 냄새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약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면 현장을 직접 보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그런 장면을 직접 보면 정말 위험해져요.
이성을 잃게 되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손을 대거나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폭행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에요. 정말 배신했다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봐야겠어요. 내 눈으로 끝까지 봐야겠어요. 일주일 후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박미자 씨, 나와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알아낸 모양이에요. 흥신소에 도착하자 김 실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부인, 정말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석호 씨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일 전 화요일 찍은 겁니다. 사진 속에서 석호 씨는 어떤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수요일입니다. 다른 여자와 같은 모텔이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자 석호 씨가 또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목요일. 또 다른 여자입니다. 네. 4명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명도 충격인데 석호 씨가 3명의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방법이에요. 정말 치밀합니다. 각각 다른 날에 같은 온천 모텔에서 만나는데 절대 함께 오지 않아요. 따로따로 와서 만나고 따로따로 헤어져요. 김 실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한 사람은 왼쪽 문으로, 한 사람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만나요. 정말 병적일 정도로 치밀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6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석호 씨와 한 여자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술이 문제였나 봅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차, 3차까지 가더니 완전히 만취가 됐어요.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바지에 손까지 넣고 정신 멀쩡할 때는 그렇게 치밀하게 행동하더니 술에 취하니 실수를 한 거죠. 사진 속에서 석호 씨와 여자는 키스하다가 함께 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길거리에서 계속 서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주정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은 넘어지면 일어나야 하는데 그대로 누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내 남편이 35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니. 부인, 그런데 이 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김 실장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언니하며 다정하게 대했던 그 여자였어요. 나에게 음료수를 건네주고 피부가 좋다고 칭찬하던 바로 그 여자. 이 여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게 다정하게 대하던 그 여자가 내 남편과 이런 관계였다니.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동호회 사람이에요. 나머지 3명도 모두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동호회에 데려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심을 잠재우려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주려고. 그리고 나는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갔던 거죠. 김 실장님, 내일 또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김 실장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내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C 여성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동호회에서 보신 그 여자고요. 좋아요. 내일 꼭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석호 씨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저녁 먹고 올게. 늦을 수 있어. 메모를 구겨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그걸 몰라줬을까? 다음 날 저녁 김 실장과 함께 모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기 오네요. 석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어요. 새 옷, 정돈된 머리.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10분 후 그 여자도 나타났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석호 씨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석호 씨가 나에게 지어주던 웃음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런 곳에 들어가다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온갖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그냥 질려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왜 그걸 몰라줬을까? 나왔어요. 김 실장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석호 씨와 그 여자가 손을 잡고 나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 내 외침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석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자야, 어떻게 여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여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어요. 언니라고 했지? 나한테 언니라고 불렀던 그 입으로 내 남편과 이런 짓을. 그리고는 그 여자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아야, 부인, 안 됩니다. 손대시면 안 돼요. 김 실장이 달려와 나를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후였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을 감싸며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석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석호 씨,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 35년 여기서 끝났어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석호 씨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비록 60살의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아직 내 인생은 남아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미 울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중얼거리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이 집.
이제 이곳은 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 초기 함께 고른 가구들, 수진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석호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어요. 밥도 먹지 못했고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미자 씨,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네.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부인,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죠? 네 번째 여자도 있어요. 그것도 동호회 사람이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4명이라니.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4명이라니요. 도대체 석호 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두 동호회 사람들이라니.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불쌍하게 여겼을까?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을 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석호 씨가 여러 번 초대했지만 한 번도 대화에 참여한 적 없는 그 방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김 실장이 보내준 사진들과 동영상을 모두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남편의 진짜 모습입니다. 4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모두 우리 동호회 사람들이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헉, 이게 뭐야? 진짜야 이거? 사장님이 진짜로 이런 짓을? 누가 4명이야? 이름 대봐. 사람들의 반응이 빗발쳤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4명의 이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김영희, 이수연, 박지영, 최미경.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자 단톡방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분노했으며, 일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35년의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추억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자야, 배드민턴장에서 큰 싸움이 났대. 김영이랑 이수연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며? 뭐라고? 그래, 김영희가 너도 사장님이랑 잤구나. 나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소리치면서 이수연의 머리를 잡아당겼대. 두 사람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싸웠다는 거야. 다른 회원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어딘가 씁쓸한 승리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다른 2명은 어떻게 됐대? 박지영이랑 최미경은 나타나지도 않았대. 남편들이 알게 되어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어. 한편으론 그 여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석호 씨에게 속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내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석호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실수였어. 그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뿐이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4명의 여자와 몇 달 동안 만난 게 실수라고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속인 게 실수라고요? 석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은퇴하고 나서 뭔가 공허함을 느꼈어.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 그때 동호회에서 여자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기분이 좋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의 사과가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35년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비해 너무 단순한 변명이었어요. 석호 씨, 35년 동안 저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뒷바라지하고 수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제 인생이 없었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뭐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한 대로 행동했어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이혼해요. 석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봤어요. 미자야, 안 돼. 우리 나이에 이혼이 뭐야? 그럼 언제 이혼해요? 70살? 80살? 죽기 직전에? 나의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직 60살이에요.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을 당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미자야, 제발. 35년 동안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이제는 박미자로 살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석호 씨는 한동안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얼마든지요.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석호 씨는 손님방에서 잤습니다. 나는 텅 빈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석호 씨는 일찍 나갔습니다. 메모 한 장을 남겼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는 메모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인데 그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석호 씨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는 이유였어요. 배드민턴 동호회는 그의 전 직장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었으니까요. 딸 수진이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호회 사람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들을 만났다고? 응, 수진아.
너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되어 미안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하기로 했어. 이혼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 거예요?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호 씨의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수진이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어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거죠. 일주일 후 석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이제 안 할게. 내 결정을 존중해. 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석호 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재산 분할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과 재산의 반을 내가 가져갔어요. 집은 당신이 살아요. 내가 나갈게요. 석호 씨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사할 거예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요. 나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35년 만에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석호 씨도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내 새 출발에 그의 흔적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순자와 몇몇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미자야,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혼자 사는 게 쓸쓸하지 않을까? 쓸쓸하긴커녕 자유로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 새 아파트에 짐을 다 풀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지니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35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자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TV를 볼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식사 준비나 집안일을 혼자 하는 게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수진이가 전화로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강해.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정말요? 그래도 가끔 아빠 생각 안 나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석호 씨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습관적으로 석호 씨 저녁 먹어요라고 말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습관일 뿐이었어요. 가끔은 나지. 35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야. 딸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금씩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교실에 등록했고 영어 회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였습니다. 순자가 놀러 왔을 때 놀라워했어요. 미자야, 많이 밝아졌네. 정말? 응. 예전엔 항상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편해 보여. 그 말을 듣고 나도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로우면 어때? 속는 것보다 나아. 내 대답에 순자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텐데.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가요? 아직 완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요가와 영어 회화는 계속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어느 날 여행 동호회 사람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가는 제주도였어요.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항상 그의 일정에 맞춰야 했고 그가 원하는 곳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녔습니다.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와, 바다가 정말 예쁘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았을까? 석호 씨와 함께였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바다보다는 골프장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동호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자 씨, 후회 안 해요? 한 여성 회원이 물었습니다. 뭐요? 이혼한 거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그래도 35년인데 그 35년이 아까우니까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머지 인생은 제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거든요. 내 말에 다들 감동한 듯 했어요. 60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산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6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렌다. 일기를 쓰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누구의 아내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박미자로 살아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석호 씨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미자야,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석호 씨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안 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도, 여보. 아니, 석호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각자 남은 인생을 잘 살아봐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미자의 새로운 인생처럼 말이죠. 이제 정말 끝났어.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됐어. 조용히 중얼거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60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인생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